아침에 일어나면 늘 몸이 무겁진 않으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노후 건강이 편안해질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머리는 여전히 잠에 들어 있고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아직도 납덩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침. 혹시 오늘도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지켜온 아침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지 건강을 위한 루틴이 아닙니다. 83세가 되어서도 매일 진료실에 설 수 있었던 저만의 작은 비결입니다. 1. 미지근한 물 한 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어떤 날은 눈이 잘 떠지지 않아도 이 습관만큼은 빼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땀과 호흡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몸은 이미 살짝 탈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커피를 마시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움직이면 위는 놀라고 장은 무겁고 배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몸은 더 피곤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은 속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오히려 소화 기능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부드럽게 몸을 깨워줍니다. 장을 따뜻하게 감싸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자연스러운 수분 순환을 회복시켜줍니다. 비유하자면 아침에 몸은 물이 말라버린 화분과 같습니다. 그 위에 살짝 따뜻한 물을 한 컵 부어주는 것. 그러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 가기 힘드시던 분이었죠.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해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딱 한 가지만 권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마셔보세요.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그저 물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 하셨죠. 하지만 3주 외래 다시 오신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하나로도 몸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변비약은 끊으셨고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 습관이 바꾼 건 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리듬, 마음의 여유, 그리고 하루의 에너지였습니다. 실천 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200에서 3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면 딱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전날 밤 침대 옆에 물병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은 작지만 그 변화는 아주 큽니다. 목 어깨 스트레칭.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일어나자마자 어깨와 목 뒤부터 느껴집니다. 뻐근함, 굳은 듯한 느낌. 밤새 무거운 짐을 지고 잤던 것처럼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이 불편함이 단순한 노화 현상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밤새 가만히 누워있던 몸은 오래 주차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갑자기 시동을 걸면 덜컥거리죠.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목과 어깨를 먼저 깨웁니다.
침대에 앉아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툭 떨어뜨리는 것. 이 짧은 스트레칭 하나가 하루를 바꾸는 준비 운동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관절 가동 범위는 줄고 근육의 유연성과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경직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개를 갑자기 돌리거나 침대에서 급히 일어날 경우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침의 움직임은 예열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서면 어지럽습니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면 핑 돌아요. 처음엔 혈압 때문인가 싶어 약을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야기 끝에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과 어깨를 먼저 풀어보세요.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귀까지 올리고 숨을 내쉬며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5번씩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3번씩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셨죠. 일주일 후 그분은 다시 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눈 뜨면 몸이 가볍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피드백이었습니다. 낙상 위험은 줄었고 기분도 밝아지셨다고 하셨죠. 단 1분의 스트레칭. 하지만 몸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실천 팁.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바로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세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귀까지 천천히 올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어깨를 툭 하고 떨어뜨립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그 다음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하루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하루에 단 1분. 하지만 낙상과 통증을 막는 소중한 1분입니다. 3. 심호흡과 명상.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괜히 바쁜 날 있으셨죠? 오늘 해야 할 일들, 해결하지 못한 걱정들, 이른 아침부터 머릿속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심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바빠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료가 많은 날이면 아침부터 긴장감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병원에 가 있던 날들. 그런 저에게 큰 변화를 준 건 바로 심호흡이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 너무 단순해 보여도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숨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과학적으로도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가속 페달을 밟는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복식호흡은 하루의 긴장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비유하자면 불이 꺼지지 않은 난로 앞에서 몸을 살짝 데우는 느낌입니다. 하루의 속도를 천천히 맞춰주는 호흡의 리듬. 저희 환자 중 76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셨죠. 진료 결과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일상은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심호흡 3분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숨 쉬는 건 맨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숨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요. 그분은 매일 아침 편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연습하셨습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6초간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를 살짝 눌러주는 방식. 한 달 뒤 그분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덜 급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값진 진료 결과였습니다. 실천 팁. 편한 자세로 앉거나 침대에 기대 누워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온몸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약 4초간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배를 살짝 눌러주며 숨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걸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몸이 금방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명상입니다. 심호흡은 내면의 소음을 낮추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저 숨으로 돌아오세요. 하루의 리듬은 그 첫 숨에서 시작됩니다. 4. 햇빛 쬐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햇빛을 받으셨나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살짝 올려놓는 그 순간, 차가운 공기 너머로 따뜻한 빛이 피부에 스미는 그 감각. 사실 저도 햇빛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미가 생길까봐, 눈이 부셔서 괜히 피곤해질까봐, 그런 이유로 늘 커튼을 친 채 실내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이하였던 겁니다. 햇빛을 거의 안 쬐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아주 단순했지만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햇빛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분, 그 다음엔 5분, 이젠 매일 아침 창을 열고 햇살을 맞는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자연 자극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돕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과 우울감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는 구조입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이 리듬이 무너집니다.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낮에도 무기력해지죠. 저희 환자 중에 74세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무기력하다고 하셨고 불면증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진료 중 약 처방을 고민하다가 제가 조용히 권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약보다 먼저 햇빛을 쬐어보세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10분만이라도 햇살을 얼굴에 받아보시라고. 그분은 망설이셨지만 순순히 시도해 보셨습니다. 3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햇살이 좋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이후로도 햇빛 루틴을 꾸준히 지키셨고 수면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햇빛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에도 작용합니다. 실천 팁.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 햇빛이 비교적
부드러울 때가 좋습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커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가능하다면 가벼운 산책도 추천드립니다.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겨울철이거나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창문만 열어 자연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신체 리듬에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빛을 마주하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실내 걷기와 발끝 들기.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서려다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으셨나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가만히 누워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몸이 중심을 잃고 잠깐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이 잦아집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라고 넘기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몸이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 하지 근력 저하, 정맥 순환 장애 등이 이런 증상의 원인이 됩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던 혈액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뇌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눈앞이 핑 돌고 심하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침의 첫 움직임을 가장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는 대신 앉은 자세에서 먼저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몸에 시동을 거는 예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엔 짧은 실내 걷기로 하체 근육을 깨워줍니다.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81세의 여성분이셨고 스스로 거동은 가능하셨지만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종종 부종과 저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죠. 제가 권한 건 운동도 약도 아닌 딱 두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발끝을 10번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내를 살짝 걸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아침이 덜 무겁고 다리에 힘도 덜 빠져요. 그 후로도 그분은 매일 아침 발끝 들기와 실내 걷기를 꾸준히 이어가셨고 다리 붓기도 줄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가끔 외래에 오실 때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걷는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실천 팁.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앉은 상태로 다리를 앞으로 뻗습니다. 발끝을 천천히 위로 10회 들어 올리세요. 종아리 근육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무리하지 않게. 그 다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이나 방 안을 12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숨은 들이마실 때 자세를 곧게, 내쉴 때는 부드럽게 내딛는 리듬을 기억하세요. 가능하다면 발 뒤꿈치로 서서 5초 정도 버티는 동작도 추가해 보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하체 근력 유지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은 몸의 에너지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걷는 것은 약보다 부작용 없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건강은 매일 돌보는 정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넘게 지켜온 아침 습관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물 한 잔으로 속을 깨우는 일, 하나는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주는 일, 하나는 심호흡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 하나는 햇살로 기분의 창문을 여는 일, 마지막 하나는 발끝을 움직여 하루의 첫 걸음을 안전하게 시작하는 일. 이 5가지는
그 어느 것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 습관들 덕분에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고 진료실에 설 수 있었습니다. 71세인 지금 저는 여전히 하루를 준비된 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살을 받게 해주고 잡초를 조용히 뽑아주는 일. 그렇게 매일 단 5분만이라도 내 몸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만져주는 시간. 그 시간이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현재까지의 일상을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보며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기적 같은 약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입니다. 아침이 바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5가지 중 단 하나만 골라도 좋습니다. 물이든 스트레칭이든 햇빛이든 그 하나가 당신의 몸에 말을 걸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조금 더 돌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몸은 그 정성에 꼭 보답해 줄 겁니다. 하루에 단 5분. 그게 전부입니다. 건강은 그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또 함께 시작해요.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